지금 제가 외국인이라고 사기치는 거죠?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고요.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서울의 한 약국안에서 어느 외국인 여성이 몹시 못마땅한 듯한 표정입니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듯이 뭐라고 외국 여성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 여성이 해외 커뮤니티 채널에 올린 내용을 각색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몸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약을 사 먹거나 치료받는 것도 망설인다면 얼마나 서러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아프기 시작하면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먼저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체계와 의료보험 시스템의 우수성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병원비 부담이 훨씬 적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병원비가 아니고 약값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가 약국에서 흔하게 사 먹고 바르는 진통제, 소화제, 연고 등뿐만 아니라 처방받아 먹는 약제비 비용도 미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미국인 스텔라 씨의 사연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텔라라고 해요. 6개월 전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 오게 되었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제 고향 조지아주는 미국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에서도 생활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활기찬 도시와 매력적인 작은 마을이 조화롭고 몇 시간만 차를 달리면 갈 수 있는 전망 좋은 산악지대와 백사장이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무엇보다 자랑으로 꼽으라면 조지아의 아름다운 기후입니다. 조지아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씨가 얼마나 축복인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께는 당연한 것이니까요. 저는 제 고향에서 찬란한 봄과 여름에 에팔레치아 트레일에서 가벼운 하이킹을 하면서 지내는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왔죠. 한 번도 미국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살고 있다는 나름의 자부심마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다른 세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은 제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한국이지만 글로벌 물류회사에 근무하는 제가 작년에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는 반가움보다는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잘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서는 슬슬 K-팝도 듣고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도 종종 했지만 큰 관심이 없던 저는 그냥 흘려듣고 마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끔씩 뉴스에서 듣는 북한의 도발이라던가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인식 정도 있었죠. 아는 것이 없으니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저를 한국지사로 발령내긴 했지만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었죠. 영어가 통하는 유럽 같은 문화권이면 걱정이 덜했을 텐데 낯선 동양 문화권이라는 사실은 걱정거리를 안겨주기 충분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영어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회사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1년이라는 단기간의 계획이었고 급여도 미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파격적이기에 저는 결국 한국행을 오케이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이외의 다른 젊은 직원 중에 상당히 여러 명이 한국 근무를 지원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다만 회사 차원에서는 이 업무와 관련된 제 경력과 성과를 보고 저를 추천해서 보냈고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저에게 저절로 굴러온 복을 뻥 차버리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그렇게 시작한 한국 생활은 제게 매 순간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국의 약값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스트레스 때문인지 입술에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생겼었는데요. 겉으로 볼 때 티는 안 나도 약을 안 바르면 간지러움이 자꾸 재발해서 반드시 발라줘야 하는 연고가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물이 바뀌면 얼굴에 트러블이 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쓰는 여드름 연고도 있고요. 미국에서 한국지사로 발령났을 때 넘겨줄 업무 정리가 어찌나 바쁘던지 그런 자잘한 연고까지 패밀리 닥터를 만나서 처방받고 챙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보통 패밀리 닥터, 즉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도 예약이 없으면 만날 수 없고 예약을 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 없이 갑자기 아플 때 가는 어전트 케어는 가서 전문의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기껏해야 PA라는 의사 보조자 약 처방 권한이 있고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일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서 그나마 잘 가지 않게 되고요. 뭐 응급실은 너무나 살인적인 금액에 죽기 전에는 가질 않으니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한국에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입술에 피부염이 금세 올라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연고들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죠.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연고들을 처방받기 위해 회사 동료에게 병원 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한국인 직원은 예약은 필요 없고 가벼운 피부질환이라면 동네에 있는 피부과나 내과, 가정의학과를 그냥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미국으로 치면 어전트 케어 정도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가서 일단 깜짝 놀란 게 전문의가 계속 상주하고 있고 그런 전문의를 아무런 예약 없이 만나서 진료받을 수 있어서였죠.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제도 또한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보험회사가 있죠.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가 적용되는 병원과 약국, 약품이 다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다시 내 보험이 적용되는 약국을 찾아서 멀리 가서 약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병원의 바로 옆에 약국이 있더군요.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 병원과 약국은 세트처럼 항상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이용해보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온 나라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병원과 약국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이 없던 것이죠. 그렇게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편리하게 연고를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쭉 사용하던 연고를 처방받기를 원했고 똑같은 연고를 미국에서 샀을 때와 가격 차이를 듣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연고는 제가 입술에 피부염이 생겼을 때 바르는 연고인데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연고가 미국에서는 얼마인 줄 아세요? 233달러, 한국 돈으로는 무려 25만 원이 넘어요. 그것도 브랜드가 없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연고인데도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성분의 약도 훨씬 비싸지고요. 혹시 이 특정한 연고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드름 연고의 경우는 더 차이가 심했어요. 미국에서 470달러, 한국 돈으로 52만 원 정도 하는 여드름 연고가 한국에서는 무려 8만 원 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약사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했어요. 다른 약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쓰던 것과 제조사도 같고 똑같은 약들이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날 제가 한국에서 쓴 돈은 진료비만 원 정도와 연고 2개를 사서 14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평소 미국에서 같은 처방을 받고 약을 샀으면 진료비 150달러에 연고 2개 700달러에서 총 850달러, 한국 돈으로 110만 원이 정가입니다. 물론 저 돈을 다 내는 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일부 보장이 돼요. 저는 약 60에서 70만 원의 돈을 지불해요. 저는 평생 미국에서 살았기에 미국의 의료비와 약제비가 미국만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저에게도 저 금액은 많이 부담스러운 비용이에요. 다만 다른 나라도 다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뜻이에요. 병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다들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미국의 의료체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지고 살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씩 균열이 갔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티타임 때 이 이야기를 꺼내자 동료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죠. 특히 저와 같은 미국인인 소피아 씨는 열변을 토했는데요.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그녀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 차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해서 지내고자 마음먹었다고 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게 바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요. 그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에 이상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는데 그렇기에 한국의 의료 수준을 듣고는 한국 지사의 자원에서 왔다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미국에서 준비해온 약이 다 떨어져서
미국에서 받아온 소견서를 들고 한국 병원에 방문했고 이 약을 한국에서 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는 곧 믿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약사분이 한 달치 약봉투를 들고 오시면서 9,000원이라고 말씀하시자 소피아는 당연히 한 알에 9,000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대요. 한국은 약값이 싸서 살기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녀는 그 말도 다 헛소문이었구나 생각했고요. 한 알에 9,000원이면 한 달 치면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미국보다는 더 싸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고 한국의 약값이 싸다더니 이게 대체 어디가 싼 가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사분에게 이건 뭔가 가격이 잘못 나온 것 같다며 다시 물어봤지만 처방전을 다시 확인하더니 이 가격이 맞다면서 9,000원이라고 재차 설명하셨고 외국인이라서 바가지 씌우는 건가 생각도 들었지만 소피아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했는데 카드 영수증을 보니 이상하더랍니다. 9,000원만 찍혀 있었던 것이죠. 놀란 소피아가 한 알에 9,000원이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는데 갑자기 약사님이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고 했어요. 미국인이라고 하자 약사님은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미국의 약값은 보통 한 알당 가격으로 계산돼서 헷갈릴 만하다며 한 달치 전체 가격이 9,000원이라고 영어로 직접 설명을 해주셨고 소피아는 한국인 약사분이 그렇게 유창한 영어를 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역시나 싸도 너무 싼 가격이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소피아의 말처럼 미국의 약국에서는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약 하나를 기준으로 가격을 말해주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미국인인 소피아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미국의 약값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평생 생각을 해왔으니 한국에서 9,000원이라는 약 가격을 듣고서 당연히 약 한 알 가격이라고 생각했지 30일 친화되는 심장약이 9,000원 밖에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소피아는 이렇게 싼데 약효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의심이 들었고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에 약사님께 여쭤봤다고 해요. 이거 혹시 미국 약에 비해 성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약사님은 그럴 일이 없다며 모두 한국 제약회사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품질 좋은 약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와서 검색해보니 미국 약국에서 받았던 약과 성분이 완전히 똑같았고요. 제가 받은 충격도 그녀와 비슷했어요. 저야 가끔씩 불편해서 바르는 연고였지만 소피아의 경우 평생 먹어왔던 약이 한국에서는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과 직결된 일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급여를 받으면 20에서 30% 정도는 항상 약값으로 지출해왔던 그녀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의 10분의 1만 지출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요. 그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새로운 처방약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정부에서 그 가격을 규제하거나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수백 개의 건강보험회사들이 제약회사와 협상을 할 뿐이죠. 반면 한국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품이 시장에 공급될 때 필요성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것이죠. 소피아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약값만 비교한 것일 뿐이지만 평소 몸이 약한 자기 같은 경우는 큰 병이 생겨서 들어갈 병원비나 수술비를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아마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죽겠지만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했단 사람은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렇게 한국을 극찬하던 그녀는 그래서 벌써 5년째 한국 지사 근무를 지원하고 있고 만약 미국 본사 발령이 나더라도 회사를 그만두고라도 한국에 남을 결심이라고 했죠. 그만큼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저의 보스인 수잔도 거들더군요. 소피아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요. 자신도 한국 생활 2년 차지만 지난달 잠시 미국에 들렸다가 왔는데 미국에 살 때는 몰랐던 것이 한국에 살다 돌아가니 너무 답답했다고요. 자신도 미국에 있는 가족들만 아니면 한국 지사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얼마나 미국밖에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빠져들고 말았죠. 거기에 미국처럼 총기나 테러에 대한 위험도 없고 치안도 너무 완벽해서 불안감 없이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인데
고작 한국 생활 6개월 만에 이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제가 한국 체질인지도 모르죠. 전 요즘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소피아처럼 저도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졌거든요. 한국인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국어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와서 큰 화제가 된 스텔라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의료체계와 약값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믿을 수 없는 약값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누리는 이런 의료 시스템 덕분에 한국이 세계적으로도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것이겠지요?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수십만 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찔해지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제도가 잘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